아빠 찬스다 뭐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우리 사이는 불평등하구나. 개선될 거 기본적인 거. 예, 소상공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장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경제에서 기회만큼은 진짜 공정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지속 가능한 그런 살맛나는 경제.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3284님, 중국이 석탄 발전소 돌린다는데 왜 속이 답답할까요? 안 그래도 코로나로 답답한데 미세먼지 올까봐 걱정됩니다 하셨어요. 세상에 공사가 없죠. 그렇죠. 한편으로는 그 공장이 잘 돌아가고 요소수도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맑은 하늘이 좋기도 하고 경제랑이 항상 작용 반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7987님. 어제 저를 다른 방송에서 보셨다고요. 제가 한동안 TV를 많이 안 하다가 이제 다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서 보게 됐네요. 그쵸. 아는 사람 나오면 반갑잖아요. 네, 반가워해 주시니 저도 반갑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그때까지 힘내봅시다. 별하나 나무네구루님 좋은 메시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면접의 팁이 될 수도 있고요.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좋은 기업, 돈 잘 버는데 착한 기업으로 남을 수 있는 키워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ESG. 이거 TV 광고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ESG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요거를 뾰족하게 답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ESG 전문가를 한분 모셨습니다. 부를 부르는 ESG의 저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문성우 초빙대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ESG 많이 들어봤는데 네. ESG 이거 각각 어떤 글자의 머릿말인 거죠? 그렇죠.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그러니까 환경, 사회, 지배 구조의 첫 글자인데 기업이 환경을 잘 지키고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을 지고 그리고 지배 구조라는 말이 결국은 이제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하라는 뜻이라서 결국은 기업이 환경을 잘 보존하고 보호하고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잘 지키고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격차와 차별을 만들지 않고 그다음에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해서 기업 같으면 직원, 국가 같으면 국민 어떤 그 대상들에게 이해관계자들에게 늘 의사결정이 좀 투명하게 보이게 하라라는 말인데요. 참 쉽잖아요. 그죠? 사실 쉽기도 하고 당연하게 그렇죠. 해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네네.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ESG 별거 아니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단어 자체가 쉬우니까 네. ESG 이제 알겠어 라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 이게 고구마 뿌리처럼요. 일단 ESG 끝을 잡고 파기 시작하면 네. 끝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ESG가 그 개념 자체는 쉬운데요. 그 개념 넘어서서 이제 거기 담긴 배경, 철학, 사상, 현재 움직임, 또 특히 돈의 흐름 이런 것들을 알기 시작하면 복잡해져서 다시 ESG 공부를 하시게 되죠. 자, 책에 보니까 그 서두에 이런 말씀 딱 하셨어요. 네. ESG는 이거 네. 교양 선택 아니다. 네. 전공 필수인데 네. 그중에서도 A학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과목이다. 네네.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ESG는 이제까지의 경영 요소랑 굉장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제까지 뭐 수많은 경영 요소의 키워드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애자일, 4차 혁명, 디지털 혁명 등등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ESG는 아주 특별한 게 기업에 돈을 대주는, 돈을 대출하고 지원하고 투자하는 이 투자자들이 쉽게 말씀하면 돈을 들고 흔들 수 있는 사람이, 돈을 줬다 뺏을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더 줄 수 있는 사람이 주장하는 경영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은 이제까지는 뭐 다른 개념들은 그냥 참고하면 됐어요. 해도 됐고 안 해도 됐고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 CSR 같은 건 네. 기부적이니까 NGO나 또는 학자들이나 또는 일부 이해관계자들 해라 해두면 좋다. 그래서 그냥 자의반 타의반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예 순수하게 자의로 해서 기업의 스피릿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든 거기에는 기업이 그렇게 강한 필요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ESG는 누가 하라고 그러냐. 돈을 대주는 투자자들이 주주들이 하라고 그러는 네.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약하죠. 왜냐하면 처음에 자본을 투입해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투입한 다음에 내내 그게 잘 굴러가는지 보고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돈을 회수할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이해관계자, 투자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이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하면 되고 안 해도 뭐 할 수 없는 그런 CSR 같은 그런 또는 뭐 기업의 선행이나 어떤 선진 경영 요소가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것도 잘해야 돼요. 대충 하면 투자자들이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면하고요. 그러다 보면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되죠. ESG의 정신을 높이 사는 회사가 잘 네. 된다. 돈을 네. 잘 번다 이런 얘기인데 네. ESG라는 말 우리가 언제부터 썼나 궁금해지네요. 이게 이제 원래는 1987년에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아, 요즘 뭐 지속가능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정부 보고서에도 그 네. 서스테이너블을 직역해서 네. 지속가능한이란 단어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은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은 지속가능이라는 단어. 근데 이미 1987년에 유엔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미래 세대 걸 뺏지 말고 현재 세대가 알아서 살자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미래 세대 거를 뺏으면 미래 세대가 계속 삶을 영위할 수 없으니까 현재 세대는 현재 세대 거 가지고 잘 살면서 오히려 현재 세대에서 좋은 걸 좀 물려주자. 그래야지 미래 세대도 살고 그 넘어 미래 세대도 또 살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로부터 한 20여 년 흐른 다음에 2004년에 유엔에 이제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이 전 세계 한 50여 개 금융기관 뭐 CEO 등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럼 도대체 지속 가능하려면 조직이나 네. 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뭘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 답신들이 왔는데 세 가지 단어가 딱 찍혀서 온 거예요.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를 좀 투명하게 하면 좋겠다. 근데 원래 ESG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인데 원래는 SEE였어요. C. 그러니까 Social 있었고요. Environmental 있었고요. 그다음에 원래 마지막 E가 Ethical이었어요. 윤리. 그래서 기업이 윤리를 지켜야 된다. 근데 엔론 사태 이런 걸 보니까 기업이 윤리를 안 지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많은 투자자나 또 세계적인 그 기업의 어떤 오피니언 리더들이 윤리 갖고는 안 되겠다. 거버넌스 아예 지배 구조를 콱 못 박아가지고 사람들이 또는 기업이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지배 구조는 시스템으로 콱 못을 박자. 그래서 앞에 인바이러먼트 소셜은 그냥 형용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추상적일 네. 있는데 거버넌스는 콱 못을 박아서 이렇게 ESG를 지키자라고 유엔이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2004년에 후키어스 윈즈라는 유엔이 보고서를 내요. 그러니까 유엔도 제 생각에는 이제 뭔가 자리매김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순전히 제 생각인데 그렇죠. 냉전도 끝나가고 공감합니다. 예, 유엔이 이제 뭘 하지? 그러다가 아 그래 이게 인류의 지속 가능에 대해서 화두를 잡자. 그래서 지속 가능 얘기를 계속하면서 유엔 그에서 후키어스 윈즈라는 보고서 그 이후에도 몇 년 동안 보고서를 내면서 기업이 ESG를 잘해야지 지속 가능한다. 지속 가능한 게 결국은 조직이나 인류나 기업이나 기관이나 국가의 목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로 ESG는 시작됐는데 제가 주목하는 건 이 ESG라는 이 세 단어가 2004년에 처음 나왔잖아요. 한 20년 동안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단어고 그 단어가 힘을 받으면서 뭐 코로나 투자자들의 변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단어가 탄력을 받아서 이제는 확고한 어떤 새로운 기업이나 네. 또는 조직이나 국가의 지속 가능을 위한 바이블 키워드가 됐죠.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각 세계의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 기구들도 각국이 분담금을 내는데 예컨대 IMF도 국가별로 내는 분담금에 따라서 표를 차등해서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각국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업만 해서는 네. 우리가 왜 필요한지 존재가치 입증할 수 없으니 네. 그래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ESG다. 유엔이 굉장히 마케팅을 잘한 셈인데 요새는 사실 ESG 관련입니다. 이런 단어만 붙여도 네. 보고서가 거의 무사 통과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예, 예. 기관 투자자들도 ESG 경영 안 하는 회사에 돈 안 내겠다 이런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ESG를 생각하면 사실 착한 기업 뭐 선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ESG는 그냥 돈과 기술입니다. ESG는 특히 돈 얘기예요.
그 ESG를 유엔에서 그렇게 하나의 이념적 가치로 내세웠다면 이걸 실제로 경영에 반영해라. 이대로 경영을 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는 이제 세계적인 자산운용사죠.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인데요. 이 사람은 이 블랙락을 1988년에 창립을 했는데 그 사이에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상품도 개발하고 그 과정에서 돈을 벌었겠죠. 그런데 이제 현재 이 회사가 움직이는 자산이 1경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1경원. 세계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 네네네. 네. 헤지펀드라기보다 이제 자산운용사죠. 근데 이 레리 핑크 회장이 하나 해프닝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돈을 많이 벌려다 보니까 여기저기 기업에 이 블랙락은 투자를 했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회사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NGO 환경 운동하는 분들이 한 번은 이게 레리 핑크가 보낸 주주 서한이다. 그리고 가짜 뉴스를 내요. 우리는 에너지 회사에 이제 앞으로 투자 안 할 거야. 그게 막 실제로 보도도 됐어요. 레리 핑크가 깜짝 놀라서 이 주가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겠네요. 뭐 주가뿐이 아니라 네. 이게 진짜 시장이 발칵 뒤집혔죠. 그렇죠. 그래갖고 레리 핑크가 트위터에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내일 제 진짜 편지가 나옵니다. 레리 핑크는 매년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그래서 다음날 주주 서한을 보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엔 이 환경단체 이 가짜 편지가 그 굉장히 트리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노벨이 자기형 노벨 그 저 조문 기사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네. 노벨상 만들었듯이 레리 핑크도 이 소식을 보고 자기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주서한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는 돈도 벌지만 건전한 투자자로서 균형감을 갖겠다. 그래도 이제 2018년부터 탄력을 받은 거예요. 2019년부터는 계속 우리는 ESG를 중요시하는 회사에 투자하겠다. 안 그러면 반대표 던지겠다. 그러면서 ESG의 전도사처럼 레리 핑크가 자리를 잡게 됐고 1경원을 움직이는데 야. 예, 기업이 누가 얘기를 안 듣겠어요. 실제로 어마어마하네요. 레리 핑크는 네. 돈을 넣었다가 빼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곳간이 확 비니까 기업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리고 이제 레리 핑크 또 블랙락 그다음에 기타 연기금 각 국가의 연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이런 데서도 지향하는 바가 같으니까 전 세계 돈이 그렇게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책 제목이 불을 부른 ESG인 게 실제로 ESG는요 돈과 부와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자, 현재 미국 정부 바이든 네. 행정부도 대선 캠페인 당시부터 ESG에 철저하게 부합하는 회사 네. 그런 회사들 키워주겠다 얘기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ESG가 환경, 사회, 그다음에 지배구조인데 사실 이게 ESG는 원래 기업들은 좀 방어적 요소였어요. 그래서 원래 그 Who Cares Wins라는 리포트에도 보면 Environmental Issue, Social Issue, Governance Issue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이슈들인 거예요. 골칫거리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ESG는 원래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이렇게 형용사로 쓰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게 엘고가 이제 부통령이 되고 기후과학이 발전되면서 이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 서부는 1년에 한 번씩 불이 나잖아요. 그렇죠. 뭐 와인 사업을 할 수가 없대요. 하도 캘리포니아에 불이 자주 나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기후 위기가 피부로 와닿고 그러면서 동시에 기후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예전에는 날씨가 나쁘면 하늘의 뜻이다 그랬는데 이게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의 탓인 거예요. 이런 속에서 그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가지 자기가 쭉 의정 활동을 하면서 아 이게 친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게 공동선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마침 또 블랙락에서 같이 레리 핑크랑 일하던 임원들이 또 바이든 행정부랑 일을 밀접하게 해요. 가치가 맞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 차원, 정책적 차원 그리고 ESG를 미국이 내세우면 무조건 못 따라올 나라가 중국이니까 중국도 제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다리 걷어차기죠. 중국도 제치면서 바이든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이걸 국가정책으로 삼고요. 하나 기억나는 게 2021년 5월에 바이든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는데 기후위기는 잘 막아야 되고 그 기후위기를 잘 막으면 결국은 사회 격차도 해소될 거다. 그래서 결국 ESG를 굉장히 연결된 개념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보고 있죠. 그래요. 굉장히 효율적인 그 정치적인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바이든이 옳았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증명이 되는 사건들이 참 많았는데 ESG 회사에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높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오랫동안 펄프를 굉장히 많이 쓰는 한 회사가 우리 강산 푸르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은 굉장히 모순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회사들이 정말로 수익률이 높았나요? 그러니까 ESG의 본질은 제가 아까 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재밌는 면이 있습니다. ESG는 투자자들이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기업이 어떤 일을 하면서 만든 문제에 대해서 늘 욕을 먹잖아요. 근데 이 투자자들이 왜 ESG를 내세우냐면 욕을 안 먹는 거예요. ESG에 우린 투자라고 당신들도 ESG에 투자를 해라. 예. 그러니까 돈도 벌면서 욕도 안 먹을 수 있는 하나의 교집합을 찾은 거죠. 그래서 누구는 ESG가 투자자들의 안전한 도피처를 찾았다 이런 얘기도 해요. 뭐 조커 같은 거네요. 그래서 기업은 사실 자기가 만드는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사람들이 기억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한 휴지 회사가 펄프 회사가 나무를 심으니까 사람들은 그걸 기억을 해요. 자기가 만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ESG도 많은 그 기관 투자자들 또는 이런 금융기관들이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 수익률은 괜찮은 것 같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근데 수익률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기업에선 그럼 이익이 남을까? 기업은 아직까지 증명된 게 없어요. 왜냐하면 ESG가 서양에서는 굉장히 서구사회에서 오래된 개념이다 했는데 그들도 한 2, 3년 새 바싹 나온 개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데이터가 충분히 안 쌓여 있죠. 그래서 ESG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수익률이 괜찮은데 기업 입장에서 이거 ESG를 해서 지금 떼돈을 벌고 있냐 이익이 남냐 그건 아직은 데이터가 안 쌓였다. 두고 봐야겠다는 거죠.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우리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요. 착한 회사, 네. 소위 말하면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놓은 회사들은 네. 뭘 좀 잘못하거나 문제가 네. 생겨도 네. 좀 봐주자. 이런 여론이라는 게 형성이 되잖아요. 네네. 하지만 땅콩 회항 이런 것들을 거듭하게 되면 네네. 굉장히 회초를 더 매섭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ESG로 인한 가치 창출, 요 MZ세대 트렌드하고도 맞아떨어진다라고 해주셨어요. 어떤 네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그 MZ세대 사실 요즘 뭐 M세대랑 G세대를 같이 묶는 것도 무리라고 하는데 묶어서 MZ세대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싫어할 때 그 MZ세대가 가장 싫어하는 건 3불이에요. 불의, 불공정, 불이익. 근데 왜 불의나 불공정을 싫어할까? 그게 결국은 본인한테 불이익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 MZ세대는 태생적으로도 공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그리고 불공평한, 불공정한 격차와 차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기회의 상실이고 그게 결국 나한테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거죠. 뭐 제가 너무 일반화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기성세대나 또는 기존의 기업이나 기관 조직 등이 공정하게 그리고 의롭게 분명히 MZ세대에게 기회를 보장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이익을 개선해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ESG는 결국 미래 세대 걸 뺏지 말자. 미래 세대 걸 현재 세대가 당겨 쓰지 말자는 기본 개념이 깔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MZ세대가 이 ESG를 추구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죠. 자, 우리 거 뺏어가지 말아라. 가불해서 쓰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도 이해가 되는데요. 네. 아, ESG가 이렇게 재밌을 일인가요? 지금까지 불을 부르는 ESG의 저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문성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